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 등 핵심 관계자 주거지도 대거 압수수색했습니다. 최순실 파문 이후 처음으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문학의 황태자 차은택 씨, 문화융성위원 신분으로 여러 사업을 진행했지만 융성위원회 회의에는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최순실, 차은택 씨가 검찰 소환 시 조사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에게 최순실 씨의 심경 직접 들어봅니다. 최순실 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 쇼판 시작합니다. 최순실 파문이 확대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주변에서는 벼랑 끝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의 위급한 상황을 보여주는 세 가지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먼저 검찰이 오늘 오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청와대에 들이닥쳤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 직전에 사태 수습을 위해서 새누리당 상임 고문단과 긴급 회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서울 청계광장 촛불 집회에서는 대통령 하야와 탄핵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 대통령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먼저 청와대로 가봅니다. 홍혜영 기자, 오늘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다는데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검찰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받아들일 수 없다, 수긍할 수 없다면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을 설명을 드리자면 검찰과 수사관 10여 명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 들어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시설인 청와대 특성상 강제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찰이 자료를 요구하면 청와대 측이 별도의 장소에서 자료를 검찰에 건네주는 임의 제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검찰이 비서동의 안수석 사무실과 박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인 정 비서관의 사무실을 직접 들어간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협조하에 압수수색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했는데요. 청와대는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압수수색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4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때도 특검팀이 청와대 밖에 제3의 장소에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임의 제출 방식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수사에 필요한 핵심 자료를 청와대가 제대로 제출했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의 자택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안 수석은 미르재단 모금, 정호성 비서관은 연설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TV조선 홍혜영입니다. 검찰은 앞서 전해드린 안종범 수석, 또 정호성 비서관 외에도 청와대와 문체부 고위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참고인 소환 조사도 이어갔습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용욱 기자,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을 추가로 벌였다고요? 네, 검찰은 오늘 오전 김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청와대 김한수,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 조인근 전 비서관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종 차관은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최순실 씨에게 추천한 정황이 TV조선 단독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김한수 행정관은 최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증폭시킨 태블릿 PC를 개통한 인물로 현재 소환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윤전추 행정관은 헬스클럽 트레이너 출신으로 최 씨와 인연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인근 전 비서관은 정부 출범 이후 3년 5개월간 대통령 연설문을 담당했고, 이영선 행정관은 TV조선이 공개한 영상에서 최 씨의 시중을 들었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오늘 이 행정관을 소환해 평소 최 씨의 행적 등도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확대한 것은 재단 전행 등을 폭로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성환 씨의 녹취록을 확보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몸이 불편하다고 해 이틀째 조사 후 일단 돌려보냈고, 최순실 씨의 최측근인 고용태 씨를 2박 3일간 조사한 뒤 오늘 낮 기각시켰습니다. 한편 최순실 씨에 이어 문학의 황태자 차은택 씨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최순실 사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금 초토화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과 강요 인사까지 대부분 차순실 씨와 관련됐다는 의혹에다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까지 이어지자 직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은 오늘 대부분 출근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문체부를 접수했다는 의혹이 계속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상 시국이니까요. 시원하다, 상식받다라는 말도 있고. 하지만 힘이 빠지는 게 사실입니다. 당장 문화융성 사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문화창조 융합벨트를 최순실 씨가 계획하고 이끌었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년 사업을 준비하고 이끌어갈 동력도 잃은 듯합니다. 예산 따고 요즘 한참 그런 시기인데 또 이런 사건들하고 겹쳐가지고 이게 얼만큼 예산으로 어떻게 사업할 수 있을지 다들 아마 걱정도 많이 하시고 계시죠. 최 씨가 김종 제2차관에게 별도 보고를 받고 장관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나오자 의혹도 꺾였습니다. 김 차관의 사무실과 자택에 이어 관련 국장실까지도 모두 압수수색당한 상태입니다.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중소광고업체를 빼앗으려 압박하는 등 산하기관까지도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동안 비정상적인 문체부 상황에 부당함을 느꼈던 직원들 중에선 완전히 새로 시작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청계광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파문 이후에 처음인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수영 기자, 지금 집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청계광장엔 촛불 집회 참가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구호를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데요. 경찰 측 추산 8,000명, 주최 측 추산 3만 명은 방금 전부터 인사동까지 1.8km 구간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최순실 씨 파문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도심 집회입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철도노조와 청년연대 등 5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주최입니다. 여기에 이번 최순실 파문을 본 시민들까지 다수 참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꼬집는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합성 사진과 함께 자조적인 문구들도 눈에 띕니다. 주최 측은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저녁 촛불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11월 12일엔 15만 명이 모이는 민중총궐기 대회도 예고해 놓았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집회 현장과 행진 구간 주변으로 경찰 병력 5,7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계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열리고 집회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역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심철 기자, 집회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부산역 광장에는 조금 전인 오후 7시 집회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철도노조 조합원과 대학생, 시민 등 천여 명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엄정 수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오후 4시엔 부산 남포동에서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3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대통령 하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부산 남포동 일대에서 행진을 벌였습니다. 같은 시간 울산 태화강역 광장에서는 민노총 노조원들과 시민 등 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시간 동안 골기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라 호칭을 부르기조차 혼란스럽다며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도 시민 200여 명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고 시내버스 300여 대가 경적을 일제히 울리는 경적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광주와 제주, 경기 의정부에서도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집회는 내일도 인천 등지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역 광장에서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난 데 이어 오늘은 새누리당 상임고문단을 만났습니다. 시국 수습 방안을 논의했지만 주로 듣기만 할 뿐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떤 수습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강상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수환, 박관용, 박희태, 강창희 전 국회의장 등 새누리당 상임고문 8명을 청와대에서 1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포함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견을 듣고 싶다며 어제 급히 연락을 돌렸습니다. 원로들은 시국 상황이 심각하다며 수습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언론의 시중에 나온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전부 다 이야기를 다 전달했어. 인격 쇄신 문제도 했고 최순실 수사 문제도 하고. 청와대 인적 쇄신은 당연한 수순이고 내각 개편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새 총리 후보도 2-3명 거론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듣기만 할 뿐 발언은 자제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듣기만 했지 특별히 말씀을 하신 건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서도 주로 의견을 듣기만 했습니다. 김수환 전 국회의장은 박 대통령의 표정이 어둡지만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여권 내 의견 수렴을 거쳐 청와대와 내각 개편을 포함한 사태 수습책을 조만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강상구입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10명이 오늘 모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주 초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하고 총리를 포함한 개각 작업에도 곧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엄성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의혹 파문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괄 사표 제출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대상은 안종범 정책조정, 김재원 정무, 우병우 민정수석 등 모두 10명입니다. 이원종 비서실장은 지난 26일 먼저 사표를 냈습니다. 최 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보도된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등 이른바 측근 3인방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 초에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우, 안종범 수석의 교체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일부 수석은 자리를 바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 대통령은 다음 주 황교안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 개편 작업에도 착수합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인적 쇄신이 마무리되면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도 물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순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청와대, 정부, 여당이 모두 인적 쇄신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야당에 이어 여권에서도 거국 중립내각 구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거국 내각보다는 책임 총리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등 야권 대선 후보발 거국 중립내각 요구가 여권으로도 옮겨졌습니다. 거국 중립내각은 현 내각이 총사퇴한 뒤 총리를 비롯한 장관을 여야 합의로 구성하는 방안입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거국 내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친박계 핵심 의원도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거국 내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국 내각을 처음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000만 서명 운동까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거국 내각 구성은 박 대통령에겐 권력의 핵심인 인사권을 내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이선 후퇴를 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박 대통령을 만난 새누리당 원로들도 대부분 거국 내각에 반대했습니다. 거국 내각에 대해서는 몇 분이 이야기했는데 모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정현 대표도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거국 내각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거국 내각보단 책임 총리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책임 총리는 강요 추천권 등 총리의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사실상 총리에게 내치를 맡기고 대통령은 국회 관리 등 국방과 외교에 전념하겠다는 뜻입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거국 내각이나 책임 총리론의 공통점, 능력 있고 신망 있는 새 총리를 뽑아서 국정 운영과 사태 수습을 맡기자는 겁니다. 새 총리 후보를 놓고 벌써부터 전직 총리나 장관, 거물급 정치인들까지 아주 다양한 후보군이 오르내립니다. 과연 어떤 인물이 적임자일까요? 김경화 기자입니다.
여야에서 제기되는 거국 중립내각이 추진된다면 새 총리 후보는 야권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은 실제로 야권 성향의 인사, 적어도 야당이 용납하는 인사가 총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권 인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국내각이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박근혜 힘을 빼낸다는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이성세 시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김황숙 같은 사람을 시키면 그게 거국내각이 되겠는 거고요. 여야에선 7공화국을 여는 역할을 하겠다며 당적을 벌인 손학규 전 대표가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손 전 대표는 실제로 현 정부에서 총리 제안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도 가능성 높은 후보로 점쳐집니다. 여야 모두에서 의정 경험이 있고 국정에 대한 식견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과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도 후보군에 오르내립니다. 거국내각 대신 책임 총리로 간다면 여권 성향 인사나 비정치권의 명망가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김황식 전 총리와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 등이 거론됩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에서 새누리당 당적을 가진 사람이 총리가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에선 정치색 없는 명망가를 내세워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TV조선 김경화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이틀 만에 다시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각 총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 속에 황 총리는 앞으로 매일 장관들에게 현안을 직접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이틀 만에 다시 열린 총리 주재 국무위원 간담회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다음 주부터 매일 아침 경제사회부총리와 외교부, 행자부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체를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각 총사퇴와 책임 총리 선임 요구가 나오는 상황에서 총리가 좀 더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1시간 반 동안 열린 간담회에서는 내각 총사퇴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 나가면 일은 누가 하느냐, 끝까지 잘 해나가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자, 정치부 배성규 부장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청와대 수석에 대해서 모두 사표가 제출되고 또 비서실장, 수석 모두 전부 사퇴를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오늘 어젯밤에 박 대통령이 실장을 비롯한 수석들한테 사퇴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했고요. 예. 오늘 실장과 수석 10명이 모두 다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수리는 건가요? 아직은 안 됐습니다. 아, 예. 근데 아마 수리 시점이 예. 일요일이 될지 아니면 월요일이 될지는 정확치 않지만 예. 그 양일 중에 아마도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그럼 10명을 다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예.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10명을 다 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물러나 버리면 청와대가 마비돼 버리죠. 그렇죠. 기능이. 예. 그러니까 그중에 정책과 관련이 있는 또 안보와 관련이 있는 수석들은 그래도 뭐 이번 정치적 파문과는 예. 관계가 좀 떨어지니 예. 거긴 놔두고 대신에 우리 이원정 비서실장, 네. 그다음에 우병우 수석, 그리고 안종범 수석 여기 뭐 아주 두 사람은 가장 당사자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 정무, 홍보 이쪽 파트까지는 뭔가 갈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의 절반 정도는 갈릴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그야말로 이제 문고리 3인방이라는 세 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문고리 3인방 참 박 대통령과 거의 16년 넘게 박 대통령을 모셔오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거의 그림자 그리고 뭐 몸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지난 뭐 정윤회 파문이라든가 예. 그동안에 뭐 불통 논란이 있을 때마다 매일 공격을 당해왔죠. 예. 3인방 때문이다 예.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박 대통령은 3인방은 묵묵히 일만 해온 사람들이다 하고 예. 무한한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뭐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 자리를 이어왔는데 예. 이번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 문고리 3인방도 오늘 같이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말은 결국 물러날 것이다라는 건데요. 예. 아마 박 대통령이 눈물을 머금고 3인방을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이제 지난 뭐 십몇 년간 이어져 온 그 박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단절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지만 어쨌든 나가더라도 뭐 일단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 박 대통령과의 어떤 인연이나 그림자 보좌 관계는 그래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최근에 지금 그 청와대 내에서 좀 걱정이 나오는 것이 만약 3인방이 나가면 박 대통령이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요. 워낙 오랫동안 해왔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 화면을 좀 저희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계광장에서 지금 경찰 추산 한 10,000여 명 정도의 시위가 예상이 됐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들의 이동이 지금 보이고 있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급격히 움직이면서 자칫 이게 폭력 시위로 번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직접 보시는 화면은 이 시각 청계광장의 화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계광장에서 종강역, 인사역 이렇게 해서 청와대 앞 1.8km 앞까지 지금 진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집회 참석자는 경찰 추산 9,000명, 주최 측 추산으로 10,000명입니다. 대규모 촛불 집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청계광장의 모습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상황이 변하는 대로 직접 현장을 연결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 부장님, 지금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청계광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청와대 내에서는 인사와 관계돼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거국 내각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책임 총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야권에서 먼저 거국 내각 얘기가 나왔고 그러다가 여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어젯밤에 박 대통령을 만나서 정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국 내각이 여권에서도 상당히 불길이 일어나는 분위기인데 근데 어쨌든 친박의 또 핵심 원로들은 여기에서 좀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요. 청와대도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서는 오히려 책임 총리가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엇갈리고 있는 거죠, 기류가. 근데 두 가지 차이가 뭐냐? 하나입니다. 거국 내각은 야권이 참여해서 분권형, 어떻게 보면 연정의 형태로 가는 거고 책임 총리는 꼭 야권에 주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능력 있고 중립적인 사람이 와서 권한을 갖고 국정을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꼭 야권에 힘을 주는 건 아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거국 내각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야권이 참여한다고 해도 만약에 야권에서 원하는 사람 이름 대십시오. 이런다고 해서 야권이 쉽게 내놓을 인물은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이게 지금 복잡한 문제인데 야권이 먼저 거국 내각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 관성이었어요.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서 거국 내각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막상 이 여권에서 그래 하자라고 내밀었을 때 그래서 적임자 추천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야권도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사람을 추천해서 만약 국정이 회복이 되면 이게 또 그렇다고 여권한테 괜히 좋은 일 시켜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렇다고 안 한다 그러면 본인들이 주장을 해놓고 왜 안 하냐, 그럴 수도 있죠. 왜 협조 안 하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거기다 또 적임자가 있느냐의 문제도 있고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야권이 던지긴 했지만 거꾸로 돌아서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던져볼 만한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관심사는 누가 이제 국무총리 되느냐인데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유력하게 나오는 인사는 일단 1순위는 손학규 전 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손 전 대표는 뭐 일단 어느 당에도 지금 속해 있지 않았고요. 민주당에 탈당했으니까 거기다가 손학규 전 대표는 원래 한나라당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인사다, 중립적인 인사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데다가 사실 박근혜 정부의 이 중반기 때, 그러니까 지금도 한 1, 2년 전쯤 그 무렵에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손학규 전 대표한테 총리 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손 전 대표는 그럼 내가 총리를 가면 그래도 나한테 인사권, 장관 인사권 몇 명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오다가 무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권에서도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 있는 카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인사로는 지금 그 김종인 전 대표 민주당,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도 여야를 다 아우르고 또 어떤 정책적인 정치적 식견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와서 한다면은 상당히 관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과연 허용을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뭐 자천타천으로 박지원 지금 현
원내대표건 비대위원장 국민의당 여기도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완전 삼지대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니까. 그렇죠. 하나갑 전 대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여기 이제 거국 내각에 있는 거국 내각용 총리 예. 얘기고 책임 총리는 아무래도 여권이나 명망가 출신으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권에서 김황식 전 총리라든가 네 예. 그런 분들 그다음에 뭐 그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 예. 그다음에 강봉균 예. 전 재경부 장관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경제 정책 이런 거에 무게를 두다 보면 그쪽으로도 가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야권에서 약간 난색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청와대 얘기를 잠깐 아까 저희가 중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청와대에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네. 이렇게 되면은 압수수색을 하는데 뭐 선별적으로 주고 싶은 건 준다는 뜻입니까? 어떤 의미를 봐야 됩니까? 불승인 사유서라는 건 이 검찰이 그 보통은 그 건물에 들어가서 사무실을 들어가서 검찰이 원하는 자료를 빼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 불승인 사유서라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 거부권이죠. 일종의 접근 거부권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그럼 못 들어가게 한다면 그냥 예. 원하는 자료를 당신들이 달라 하면 보통 그걸 줘야 되는데 예. 지금 불승인 사유서를 이유로 그것도 잘 안 주고 있어서 지금 검찰이 이걸 갖고 반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명박 정부 때도 불승인 사유서를 내긴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그래도 자료 협조가 원활했는데 예. 이번에는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검찰이 이걸 직접 밝힌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허. 그런 측면에서는 이 청와대와 잘못한 검찰 간의 충돌 국면으로도 가는 거 아니냐. 그러게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배성규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순실 씨의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했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정윤회 씨와 결혼하기 전에 첫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데 당사자로 지목된 김모 전 행정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작성된 최태민 일가의 가계도입니다. 최순실 씨가 1982년 김영호 씨와 결혼해 2년 반 만에 이혼한 것으로 나옵니다. 한 시사주간지는 두 사람 사이 34살 아들이 있었고 2014년 말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들로 지목된 김모 씨는 총무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각종 구매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총무비서관실 책임자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비서관입니다. 김 씨는 취재진과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청와대 내부에서 김 씨와 기독교 모임에 함께 참여했던 정모 씨는 두세 번 본 적만 있을 뿐 잘 모르는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김모 씨 아버지의 이름과 나이가 보도 내용과 맞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이어 아들이란 인물까지 특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네,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문학의 황태자로 불렸던 차은택 씨, 문화융성위원 신분으로 여러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 씨는 위원 위촉이 되기 전부터 문화융성위원으로 일을 했지만 정작 융성위원회 회의는 임기 내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학의 황태자로 불리며 문학의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차 씨가 정부 문화사업 전면에 나선 건 2014년 8월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 선정되면서입니다. 차 씨는 지난 2013년 7월 임명된 일기 인사들이 재위촉되던 시기에 추가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차 씨가 융성위원으로 활동한 1년 동안 벌어진 4차례 회의에 차 씨는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이 입수한 문화융성위원회 회의 녹취록 전문을 들여다봤지만 차 씨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시기 문화융성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원복 덕성여대 교수는 차 씨가 융성위원인지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그 사람 난 신문 보고 요즘에 처음 알았어. 그 사람이 문화융성위원인지. 회의에 들어온 적도 없고. 심지어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몰랐다고 합니다. 김동호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는 전혀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냥 아예 얼굴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못 들어봤어. 하지만 차 씨는 융성위원이 되기 전부터 아랍에미리트 문화원 계획을 수립하는 등 위원 권력을 막무가내로 사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차 씨가 문화융성위원회에 이름만 걸어둔 채 최순실 씨 사업을 챙기고
그 와중에 자신의 입속을 차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최순실 씨의 조카가 사무총장으로 있던 사단법인 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5억 원의 지원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설립 1년 만에 7억 원 가까운 정부 예산을 따냈는데 삼성까지 돈을 지원하면서 최순실 조카 밀어주기에 나섰다. 이런 의혹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동계 스포츠 꿈나무를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스포츠영재센터입니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사무총장으로 근무한 곳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이 스포츠법인에 5억 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삼성그룹은 이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200억 원 이상 낸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냥 뭐 회장님 찾아뵈서 좀 뭐 우리 동계 스포츠 좀 도와달라고 인사만 드렸지 삼성에서 그렇게 해서 해주신 거예요. 삼성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스키 캠프와 빙상 캠프 등 법인이 주최하는 행사를 4번이나 후원했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이 출연금을 냈던 식입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실적이 없는 신생법인인데도 설립한 지 1년 만에 7억 원 가까운 정부 예산을 받기도 했습니다. 2년 새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14억 원의 지원금을 따낸 겁니다. 정부와 삼성이 최순실 씨의 조카를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설립부터 지원금까지 특혜 논란이 커지자 최순실 씨 조카 장 씨는 잠적한 상태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문화융성의 전진기지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융합벨트 예산 1,300억 원이 집행된 방식도 한마디로 주먹구구였습니다. 책정됐던 900억 원을 펑펑 쓴 것도 모자라 각종 기금 400억 원까지 별다른 제재 없이 끌어다 썼습니다. 정세영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순실, 차은택 씨의 계획에 따라 문화창조 융합벨트 예산을 우선 900억 원이나 썼습니다.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차은택 씨를 데리고 개소식에 참석한 문화창조 벤처단지에 39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3월 황교안 총리가 방문했던 문화창조 아카데미엔 인재 양성과 건물 리모델링 등을 명목으로 340억 원을 썼습니다. 이 밖에 아카데미 운영과 공연장 건설, 컨텐츠 개발 등에도 거액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900억 원이 모자라자 문체부는 기금을 끌어쓰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기금과 체육기금도 모자라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까지 400억 원이나 끌어 한류문화체험공간 K스타일 허브 구축과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한식밸리 운영 등에 써버렸습니다. 900억 원의 본 예산에 기금 400억 원이 더해져 문화창조 융합벨트에만 올해 1,300억 원이 쓰인 겁니다. 해양물 국정에 해당하지 않는 문화창조 던지는 진성에 이렇게 써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기금 사용 등 예산 증액 신청이 하루 만에 기재부에서 승인이 나는 등 제재는 전혀 없었습니다. 기금 운용 변경도 현행법상 기재부가 소관하기 때문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기금까지 눈먼 돈으로 보고 주물렀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세입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는 내년도 예산만 1,278억 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중 상당수가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 주변 인물들과 얽혀 있습니다. 조세희 기자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문화융성 사업의 핵심은 올해와 내년 예산만 2천억 원이 넘는 문화창조융합벨트입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청계천 근처 옛 한국관광공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사람은 전 미르재단 이사 장순각 씨입니다.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과는 절친한 사이입니다. 예전부터 사적으로 아는 관계예요. 제 작품에다가 영상 작업도 했었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구들 차감독 주변 사람들이나 같이 만나고. 최순실 씨의 강남 아지트로 불리던 카페 테스타로사를 운영한 법인 존앤 룩시엔 씨의 등기이사 중 한 명인 마모 씨. 마 씨의 회사는 융합벨트 내 문화창조 벤처단지에 입주했는데 마 씨는 지난 3월 혁신 기업가로 선정돼 박 대통령에게 제품 시연을 했습니다.
차 씨의 도움으로 대통령 순방 행사를 독점하다시피 한 플레이그라운드의 이사 박모 씨가 관련된 한 기업은 벤처단지에 입주해 7천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벤처단지에 입주한 기업 93개 중 영상 제작, 공연, 플랫폼 관련 회사가 절반 이상인데 대부분 최 씨, 차 씨 등과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화융합벨트가 최 씨와 차 씨의 먹잇감이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세입니다. 최순실 측이 대기업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려던 방식은 지독했습니다. 매각 대상업체 대표는 물론 안종범 수석 등 고위 인사들을 동원해 일감 보복까지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인수하려 했던 포스코 계열의 광고회사 포레카. 2014년 3월 포레카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모 씨는 공공연하게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중소업체 C사를 방해했습니다. 김 씨는 김종 문체부 2차관의 한양대 동문이고 차은택 씨와도 밀접한 제1기획 출신입니다. 녹취록을 보면 김 씨는 C사 대표를 만나 안종범 경제수석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 그 전 경제수석이랑 커뮤니케이션했다는 얘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C사는 차은택 씨의 광고업계 대부로 통하는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의 압박에도 회사를 넘기지 않았고 결국 안종범 수석에게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인수 2달 뒤인 지난해 11월 C사가 수주한 금융위원회 광고가 취소되고 인수 뒤 1년 동안 주기로 약정한 최소 100억 원 이상의 포스코 일감도 7억 원어치만 받았습니다. 금융위 담당자는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 입에서 수백 개 광고회사 중 C사와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시민 한 명의 이권을 위해 장 차관급 인사들이 수족처럼 움직이며 중소업체를 찍어 누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른다는 안종범 청와대 수석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의 휴대전화 기록인데요. 최순실 씨와 안 수석 사이에 교류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현식 기자입니다. 안종범 청와대 정책수석은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정현식 씨와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55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안 수석은 지난 4월 최순실 씨의 단골 마사지 센터 원장이었던 정동춘 씨를 정 씨에게 소개했습니다. 정 씨가 재단에 새로 오는 이사장이 누구냐고 묻자 안 수석은 정동춘 원장이라며 연락처를 알려준 겁니다. 또 자신이 소개한 사실을 문자로 먼저 알리고 통화를 해보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문자에는 최순실 씨가 정 씨에게 안 수석과의 만남을 주선한 정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월 25일 안 수석에게 전화를 받지 못해 송구하다며 문자를 보내자 안 수석은 약속 시간과 장소, 예약자 이름을 보냅니다. 정 씨는 최순실 씨가 안 수석에게 인사를 하라며 전화가 올 거라고 얘기한 지 며칠 뒤에 온 전화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순실 씨를 알지 못한다는 안 수석의 주장과는 크게 엇갈립니다. TV조선 최현식입니다. 자, 의혹의 키를 쥐고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 소환도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최순실 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네, 저 이경재 변호사입니다. 예, 최순실 씨와 연락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이 됐습니까? 전화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연락은 유지되고 있고요.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 어떻게 최순실 씨가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의뢰를 하게 된 건가요? 특별히 최순실하고는 인연은 없습니다. 예. 예, 정윤회 사건 때 예. 알게 된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 사건이 종료된 후에 아마 정윤회 사건 때 그 사건을 했기 때문에 예. 기본적인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예. 자신에게 얽힌 의혹에 관련된 사건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이래서 본인이 아마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까도 네네. 최순실 씨와 계속적으로 통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최순실 씨는 독일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마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제 주변 자기가 몸도 추스리고 예. 검찰에 들어가서 검찰이 수사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정이 통지가 오면은 네. 그게 순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딸이 거기 생활하면서 이제 몹시 상처받은 일이 있다. 그래서 독일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상처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있었습니까? 뭐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예. 최 원장이 어머니로서 예. 또 딸의 극히 힘든 사생활 예.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알지만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변호인으로서 도리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알고 계시네요. 어떤 상황인지는. 그렇습니다. 예,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군요. 네네네. 근데 변호사님, 그 일반적인 생각에서 보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에 또 그 중심에 있는 최순실 씨가 굳이 지금 검찰의 소환 통지를 받고 와야 할 거냐? 아니면 지금 바로 이 상황에 들어와서 빨리 결자 해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네. 수사의 대상자가 자기가 내가 이제 들어간다, 나를 조사해라 이렇게 만약에 나타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비난이 이 사람 보라고 막 검찰도 자기 멋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조사받도록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때 박근혜의 입으로 불린 전여욱 전 한나라당 의원이 최순실 사태에 입을 열었습니다. 전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표의 연설문이 모처만 거치면 걸레가 돼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정수양 기자입니다. 전여욱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걸레로 만든 장본인으로 최순실 씨를 지목했습니다. 박근혜의 입으로 불린 전 의원은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지난 2004년 당대변인을 지냈던 원조 친박입니다. 전 의원은 유승민 비서실장이 쓴 연설문이 모처만 거치면 걸레가 돼 돌아왔다며 그게 다 최순실의 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는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음산했다고 말했습니다. 20년 전 박근혜 대통령을 인터뷰할 당시 함께 동행한 최순실 씨가 큰 소리로 웃으며 거침없이 행동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최 씨를 닮은 여성 2명이 박 대통령을 보좌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대표 시절 꿈에서 어머니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최태민과 상의하라고 말한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늘 어딘가에 전화를 건 뒤 정치적 결정을 했다며 수도 이전 문제를 두고 결정을 못하던 박 대통령이 조용히 전화를 하러 다녀왔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자, 지금 광화문에서 집회가 지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전국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강상구 기자, 정세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정세영 기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약간의 충돌도 있는 것 같고 지금 광화문 전체적으로 다 지금 밀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아직 경찰도 못하고 있는데요. 한 9천에서 1만 명 정도로 이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9천에서 1만 명씩. 행진하는 인원이요. 애초에 이 청계광장에 모였던 인원은 집회 측 추산 3만, 경찰 추산 1만 명 정도 됐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참가자들이 청계광장에서 종로를 지나서 인사동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인사동을 지나면 바로 청와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인사동 이제 조계사 앞쪽으로 해서 진입 차단벽을 세웠고요. 이 집회 참가자들이 이제 방향을 틀어서 광화문 광장으로 지금 몰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광화문 광장 입구에서 일단 경찰이 막아 세웠지만 이 지금 집회 인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경력이 뚫리고 광화문 광장이 지금 참가자들이 들어왔고 지금 경복궁역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복궁역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군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요. 지금 영상이 이순신 동상이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교보 빌딩이죠. 그렇죠. 교보문고 앞에서 보면은 차벽은 길과 나란히 서 있기 때문에 차벽은 아닙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 이순신 동상의 머리 쪽 평행해서 시위대가 그 아래쪽에 몰려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광장 쪽으로 일부 시위대가 있는 반면에 그 위쪽으로는 경찰들밖에 안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교보 빌딩에 경찰들이 1차 저지선이
있고요. 만들어졌다.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예. 그 위로 경찰들이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뛰어가거나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지금 있습니다. 경찰의 인간벽이기 예. 때문에 시위대 때문에 예. 이게 저 혹여 뚫릴 가능성에 대비해서 예. 경찰들이 네. 아마 동십자각 인근이나 그 근처에서 2차 그 저지선을 만들기 위해서 네. 새로 또 이동하는 모습으로 알겠습니다. 보이고 있는. 지금 현장에 중계차가 나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게이트를 규탄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수용 기자 현장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청계광장에 촛불을 들고 모인 대규모 인파는 지금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중에도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구호를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데요. 행진은 청계광장에서 인사동까지 1.8km가량 예고됐는데 일부 구간에서 도로를 봉쇄한 경찰과 물리적 충돌도 일어났습니다. 이번 집회는 최순실 씨 국정농단 파문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도심 집회였습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풀뿌리 시민연대 등 5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주최했는데요. 여기에 시민들까지 다수 참여하면서 주최 측 추산 3만 명, 경찰 추산 9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최순실 씨 국정개입 의혹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행진 구간 주변으로 경찰 병력 5,7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투쟁본부는 11월 12일 15만 명이 모이는 민중총궐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저녁 촛불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규모 집회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검찰은 앞서 전해드린 안종범 수석 또 정호성 비서관 외에도 청와대와 문체부 고위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참고인 소환 조사도 이어갔습니다. 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용욱 기자,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을 추가로 벌였다고요? 네, 검찰은 압수수색 시도를 청와대가 거부하자 수색조차 못하게 하는 건 법 위반이라며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조금 전 7시경 청와대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검찰 압수수색은 지장을 받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검찰은 청와대로 찾아가 영장을 제시하자 청와대 측은 협조를 약속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가 검찰 측 요구에 미치지 못하자 검찰 관계자는 안 수석과 정 비서관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서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측은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한 겁니다. 검찰은 앞서 일부 제출받은 자료는 별 의미가 없는 자료였다며 청와대는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오전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또 청와대 김한수,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 조인근 전 비서관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김한수 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자, 지금 광화문 현장에서 벌어진 시위 장면의 상황이 지금 급격하게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상구장, 지금 상황을 보면 위가 1차선이 뚫리고 위차선 위에 지금 선을 막아놓은 상황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아까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순신 동상의 머리 언저리에서 저지선이 형성이 돼 있었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차선, 그러니까 경복궁에서 세종로 쪽으로 내려오는 차선은 차들이 다니고 있었는데 예. 지금 그쪽 차선도 완전히 점거가 당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지선이 교보빌딩 근처에 설정돼 있다가 지금 세종대왕 동상 언저리로 밀려나 있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대사관 앞까지 지금 저지선이 늦춰진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사실은 화면상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동십자가 앞에는 새벽까지 쳐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미 그 1차 저지선이 뚫려서 2차 저지선으로 지금 세종대왕상까지 밀려 있고 세종로를 18차선을 지금 시위대가 메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대목은 저 정도의 인파면은 경찰의 인간벽을 뚫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차벽을 세우지 않아서 시위대를 자극하지 않고 있고 또한 시위대 역시도 마음만 먹으면 뚫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인간벽을 뚫지 않고 있다는 점은 서로 지금 굉장히 자제하고 있다는 건 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세영 차장 지금 보면은 상황에서 그 경찰에 방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경찰도
물리적인 행사를 해서 특별히 막는 행동도 안 하고 있고 또 시위대도 지금 진입만 했지 특별히 벽을 무너뜨리거나 이런 행동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 그림은 안 보이지만 경복궁역 앞으로 진입 차단벽에 쳐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강성우 차장 말씀대로. 예. 하지만 그곳은 청와대로 가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죠. 쳐둔 거고요. 지금 인간 저지선을 세종대왕 앞에 세워놨던 거는 네. 일단은 폭력 집회에 대한 우려도 이 집회 시위자 참가자들을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백남기 씨, 고 백남기 씨의 부검영장을 재신청 안 하기로 했는데 예.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광화문 광장까지는 시위대가 점거를 했는데 이 이후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지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요, 이제 행진 행렬이 광화문 사거리 경찰벽을 뚫고 진입을 했다 이런 어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자칫 불법 시위로까지 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법으로만 따지면 불법 시위이긴 하죠. 도로 점거를 불법으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지금 여론이나 상황을 봤을 때 무조건 불법은 맞지만 경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이라고 다 지금 강력 대응을 하면은 이 여론이 지금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1차 광화문 저지선이라는 것은 그 이쪽 청계천 쪽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 세종대왕상 앞에 있는 저지선을 1차 저지선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진 행렬이 광화문 사거리 경찰벽을 뚫고서 진입을 한 상황이고 경찰은 광화문 앞에 차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또 경찰은 광화문 세종대왕상에서 마지막으로 방어선을 지금 구축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위쪽에 보이시는데 세종대왕 앞에서 막을 설치를 했고 뒤에 지금 경찰들이 움직이는 장면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윗부분에 광화문 앞에 바로 경찰들이 움직이는 장면을 직접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충돌 장면이 지금 이건 라이브 장면은 아닙니다. 그 전에 지금 경찰을 물리치면서 지금 벽을 뚫고자 하는 시위대들의 모습도 지금 화면에 잡혔습니다. 이게 애초에 처음에 이제 행진 시작 이후에 인사동 가는 골목 그리고 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기 직전의 모습인데요. 이때 이제 경찰이 진입 차단벽을 한 반 정도 세우고 나머지는 이제 인간 차단벽을 세웠었는데 그 인간 차단벽과 시위대가 좀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아까 지난 과거의 시위대도 봤습니다만 눈에 띄는 건 지난번과 발표해서 물대포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지침은 내려와 있는 상황인가요? 아직 경찰은 물대포를 준비한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과잉 진압에 대한 논란, 이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면이 있고요. 그렇죠. 백남기 씨 구검영장에 대한 논란이 지금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도 섣불리 이 물대포 살수차를 동원을 해서 시위대를 자극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고요. 지금 시위대도 지금 과격한 행동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방금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가 있을 때 경찰 차벽을 설치하는 지점이 교보 빌딩 앞입니다. 아까 경찰들이 보이던 그 저지선보다 더 앞쪽에 설치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화면상에 지금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멀찍이 세웠거든요. 그리고 경복궁 앞에서 경복궁을 넘어갈 때는 사실 시위대가 경복궁까지 진입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때는 충돌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청와대 근처에 가면은 그건 법상으로 이거는 막을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이 광화문 광장에서 일단 그 충돌을 자제해야 되는 그런 지금 그 불가피성이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위대가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다른 방면에서의 저지선은 쉽게 뚫렸단 말이죠. 근데 정작 광화문에서 나와서는 저 저지선을 뚫지 않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계속해서 주목해볼 만한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장 취재 기자의 말에 따르면요, 이 경찰이 집회 신고 지역을 벗어났다면서 해상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참석자 일부가 이 경찰이 밀치면서 계속 북쪽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건데, 이 북쪽이라고 하면은 이 청와대를 뜻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경복궁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집회 지금 참석자들이 제가 아까 사실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바로 저희 회사 앞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 어떤가 그러고 잠깐 내려가서 봤거든요. 시청에서부터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가는 인도가 전부 다 인파로 메워져 있더라고요. 그냥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처럼. 지금도 일반 시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아마 오히려 또 과격 행동을 하면은 순수성이 의심될 수 있다면서 좀 자제하는 그런 현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등등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좀
대치 상황을 이어가는 이유가 되지 않고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단체, 또 강성 단체들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무슨 단체들 어떤 단체가 나와 있는지 나온 건 있습니까? 집회 주최 측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라는 곳인데요. 민노총, 철도노조와 같은 이제 진보 성향의 단체 50곳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작년 이제 민중총궐기 대회를 이끌었던 곳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좀 다른 게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최순실 씨 사태로 한 2주 전부터 SNS로 집회 동료가 계속 이어졌고요. 실제 오늘 현장 구성원을 봐도 시민단체 소속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야권에서도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집회에 참여한 야권 인사가 있습니까? 지금 야권에서는 오로지 정의당만 당 차원에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행진에 동참하겠다고 원래부터 선언을 했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만 유일하게 또 시위에 참석했고 당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공히 당 지도부는 엄격하게 거리를 두고 있고 또 문재인, 안철수 등등 주요 대권 주자들도 오늘 집회와는 거리를 좀 분명히 두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광화문 광장을 통해서 북쪽, 그러니까 위쪽에 광화문 삼거리까지를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종대왕상의 양쪽으로 지금 경찰의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진입을 지금 보기에는 맘만 먹으면 진입 시도할 수 있는데 시도하고 있지 않는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구호들도 뭐 난무하고 있죠. 어떤 상황을 구호들이? 오늘 집회 목적 자체가 박근혜 하야 집회 요구 집회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회 상황에서도 처음에 이제 오늘 집회 시작은 오후 2시 청년단체 집회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박 대통령 하야하라는 구호가 계속 일어났었고 더 나아가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최순실 씨 사태를 규탄하면서 박 대통령과 합성한 사진을 든 피켓들도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집회 참석자들이 이 세종대로 사거리를 혼자 가득 메운 상황이고요. 이 광화문 광장을 통해서 북쪽 광화문 삼거리로 일부 시위자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지금 집회 상황은 조금 잠시 뒤로 미루고 지금 청와대 상황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지금 상황을 보면 청와대 연결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 그럼 다시 청와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혜영 기자, 집회가 거세게 있는데 청와대 분위기 지금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청와대 관계자들은 청와대 안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청계광장 촛불 집회의 진행 상황과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 청와대로의 가두 행진이 더 진행될 가능성 그리고 과격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국가기밀 등의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검찰 수사관 11명이 오늘 오후 이 청와대에 들어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국가보안시설인 청와대 특성상 강제 집행은 하지 않았지만 자료 제출은 받기로 했는데 청와대가 이것조차 거부한 겁니다. 검찰은 안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 등 자료를 확보하려고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협조하지 않아서 지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엉뚱한 자료만 청와대가 줬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로 사실상 청와대와 검찰이 대치하게 된 상황입니다. 앞서 검찰은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의 자택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안 수석은 미르재단 모금, 정 비서관은 연설문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인물들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청와대 상황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구 차장, 지금 보면 오전에 이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순조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정리를. 방금 홍혜영 기자가 전해준 얘기죠. 이게 검찰이 막 전방으로 갑자기 최순실 씨가 들어오겠다 그러고 차은택 씨도 들어오겠다 그러고 검찰은 막 이 사람 저 사람 부르고 심지어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갔다 그러고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수사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갑자기 너무 이러니까 뭔가 좀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마저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리고 또 처음에는 검찰도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발표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여전히 그 뭔가 짜맞춘 거 아니냐는 시선에서는 그거 어차피 이미 제출 아니냐, 그거 뭐 제대로 된 자료를 제대로 주겠어? 라는 의혹의 시선이 있었죠. 아닌 게 아니라 검찰에서 오늘 저녁에 청와대에서 자료를 준 건 맞는데 봤더니 다 쓸데없는 거더라. 그래서 다시 이거 제대로 갖고 와라 그랬더니 그때 청와대에서 불승인 사유서라는 거를 제출하면서 못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것이죠. 이거는 청와대가 정말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압수수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사관들이 들어가서 뒤져서 갖고 오는 건데 이거 갖고 와라 그랬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갖다 주고는 못 준다 이래버리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민심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이 시위 모습을 보면요, 이 청와대 입장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 일단 검찰은 내일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뭐 청와대 참모진 개편 시기가 오늘 이 시위 때문에 좀 변화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이게 사실은 오늘 얘기는 이 검찰이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도 뉴스지만 그것도 민심을 모르는 처사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자에게는 더욱 뉴스인 건 뭐냐면 검찰이 이 사실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방식의 청와대의 임의 제출 형식으로 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어요. 내곡동 특검 때. 그런데 사실 임의 제출을 하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수사를 받고 있는 형편에 어느 누가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겠어요. 제대로 안 내놨겠죠. 그러면 물밑에서 실랭이를 벌이고 주네 마네 그래서 적당히 뭐 줄 거 주고 적당히 받을 거 받고 뭐 대충 넘어가고 뭐 원래 이러는 건데 검찰이 떡하니 하루도 안 지나서 니네 똑바로 안 하면 우리는 다 밝히겠다 지금 이러고 나온 거거든요. 이건 검찰이 지금 안 그래도 특검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이거 다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선도 있지 않습니까? 검찰 실력은 그만큼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명예회복도 해야 되고 신뢰회복도 해야 되고 이번에 제대로 뭔가 좀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그러면 지금 검찰은 청와대와 각을 확실히 세우는 거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신호로서 이게 확실해지려면 아주 많은 증거들이 있어야지만 이거 아주 하나의 신호일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잠깐 다시 시위 현장을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참석자 일부가 세종문화회관 쪽 인도로 이 북쪽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고 이 경찰이 인도로 올라가 달라는 이 해산 방송을 하자 일부 시민들이 야유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집회 이번 주만으로 끝나지 않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집회가 아까 뭐 강성처장 말씀하셨지만 이제 청와대와 검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민단체 쪽 계획만 보면은 11월 1일부터 매일 저녁에 촛불 집회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각 지방에서 규탄 집회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각 대학교들도 시국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11월 12일을 민중총 걸기 대회로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때 지금 20만 명 정도 모이자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말 이 다음 주 전국 상황에 따라 11월 12일 집회 상황이 정말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직접 보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참석자 일부가 세종문화회관 쪽에 인도로 북쪽 진입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경찰은 인도로 올라가 달라 해산 방송에 시민들은 해산 방송을 했고 시민들은 야유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 9천 명 정도가 지금 광화문 사거리에 집결을 하고 있는데 아직 큰 충돌은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은요, 자, 치마 정권이다, 비켜라 외치면서 지금 북쪽 진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보기에는 정적으로 보입니다만은 결코 그냥 물러나고 해산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게 현장에서 전해지는 기자들의 전언입니다. 자, 청와대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도 보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아까도 뭐 배성기 부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개편 시기가 더 빨라지고 이 수습을 이런 걸 수습하기 위한
방안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검찰과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오늘 낮까지의 취재로는 이르면 내일, 늦으면 다음 주 초, 월요일쯤 아마 청와대 인적 쇄신안이 일단 나올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아마 민정수석, 정책수석 이 정도를 기본으로 하는 아마 청와대 개편이나 인적 쇄신이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오늘 이 장면은 현재 진행형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겠지만 최종적으로 이 장면은 아마 청와대에서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민심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기원에 만들어진 방안이 있다면 그 발표를 더욱더 앞당기거나 또는 기왕에 만들어진 방안이 있는데 이걸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폭을 더 늘리고 수위를 높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왕에 만들어진 방안이 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니까 지금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마 청와대라면 그런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저희가 보면 작년 이맘때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은데 이 광화문에서도 이 대규모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작년 시위와 도심 집회하고 비교하면 이 다른 점이 있을까요? 겉보기에도 좀 다르죠. 작년 11월 이제 14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민주군 총무기 때는 이제 폭력 집회가 이제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인데요. 이 작년에만 해도 이 여론은 집회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어요. 실제로 왜 그랬냐면은 당시 집회 주제는 10개가 넘었습니다. 청년, 취업, 경제난, 북한과의 대화까지 이제 그 시민단체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렇게 그 집중이 분산되는 와중에 폭력 집회까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서 한 달간 은신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여론이 굉장히 등을 돌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부터 최순실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그 최순실 관련 보도로 최순실 관련 사태로 딱 집중이 됐습니다. 시위 주제가. 그래서 지금은 이 시위대들이 그 하나의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 내각 총사퇴를 외치면서 굉장히 똘똘 뭉치고 있는 상황이고 여론도 작년과는 또 많이 다르죠.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좀 해결책을 내놓고 개편 시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그 국무총리, 책임총리 뭐 검토가는 뭐 이런 해서 야당의 예를 들어서 거국 내각에 대해서 총리를 내놔라, 뭐 추천해달라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는 게 거국 내각과 책임 총리죠. 두 개는 비슷한 듯하지만 다르죠. 거국 내각은 여야가 합동으로 구성하는 내각이죠. 그래서 총리를 야당의 추천을 받아서 또는 야당 인사를 임명하고 야당의 동의를 받는 이런 내각이 거국 내각이고 책임 총리는 그냥 자기 사람을 임명해도 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권한을 대통령이 전부 다 하고 이른바 대독 총리라고 하죠. 그냥 총리는 그냥 의전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치를 총리한테 맡기는 이거 이제 책임 총리라고 보통 그냥 구분해서 쓰는 말인데 둘 다 현행 헌법상으로는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야당에서는 그리고 여당 일각에서는 여당 지도부는 거국 내각을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적어도 오늘 낮까지 청와대 주변을 취재한 결과로는 청와대에서는 거국 내각은 그래도 어렵다. 책임 총리까지는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위를 봤다면 책임 총리 갖고도 약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국 내각도 한번 생각해 보자. 물론 거국 내각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박 대통령이 거국 내각을 구성하기로 결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지금 뭐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대표나 이렇게 야당에서 거국 내각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막상 뭐 예컨대 야당의 대표적인 인사 누구 하나를 콕 찍어가지고 이 사람 총리 시킵시다 그러면 야당에서 그렇게 선뜻 아이고 잘 생각했습니다 이러고 나올지는 그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청와대의 그 태도는 조금 곱씹어 볼 만한 대목이 있어요. 이 압수수색 정도의 청와대가 이렇게 반응을 냈다. 그렇다면은 혹시 청와대가 생각하고 있던 인적 쇄신안이라는 것이 언론이 지금 다분히 지금 짐작을 해서 아마 제가 아까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그 정책수석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것보다 수위가 더 더 낮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네. 지금 경찰이요, 일부 시위자들과 이 대치를 하면서 뭐 계속 밀거나 폭행을 하면은 이 캡사이신을 사용하겠다, 이 시위대에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일부 이 폭력 시위를 벌이는 그 시위자들의 모습이 잡혔는데, 일단 경찰 입장에서도 지금 민심이 워낙 성이 나 있다 보니까 함부로 시위자들을 제압하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같은데, 이 캡사이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캡사이신은 뭐 최루액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최루액을 이제 경찰을 심각하게 폭행하고 이 1차 저지선이 굉장히 뚫리거나 청와대 방향으로 강하게 진격을 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쓰긴 쓸 겁니다. 근데 지금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1차 저지선 뒤로 물대포 살수 차량이 아직까지 오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연히 도로 점거를 한 불법 집회이니까 경찰은 해산 방송을 하는 게 당연하고요. 이 시위대도 집회 참가자들도 북쪽으로 가려고 구호를 외치고 비키라고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이 행동을 하는 거는 이제 정해진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후에 또 과격하게 될 것이냐, 작년처럼 될 것이냐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시죠. 어떻게 좀 그 경험을 많이 있으시잖아요. 보면은 지금 저렇게 대치를 하고 있고 특별한 움직임이 없고 또 특별한 대치 상황에 뭐 벽을 무너뜨리라는 시도가 없다, 이런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서 그냥 끝나고 종료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앞으로 사실 저러다 끝난 시위가 더 많죠. 그렇습니까?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뭐 지지난주만 해도 광화문 광장 그 사거리 입구에서 약간의 충돌과 함께 시위가 벌어지다가 해산이 됐는데요. 작년 시위에는 달랐거든요. 그렇죠. 작년 시위에는 이 시위 전주부터 이제 갖가지 밧줄이라던가 이제 뭐 이런 도구들이 동원됐다는 첩보들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그런 첩보까지는 아직 경찰이 이제 듣지 못했는데 아마 제 판단에는 약간의 충돌이 있다가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또 집회 상황 모르는 거니까 지켜보시죠. 그렇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요. 좀 유심히 봤더니 저 인도 상황에서는 일부 깃발을 든 사람이 깃발로 앞에 있는 경찰을 이렇게 좀 때리는 그런 모양새가 좀 일부 관측이 되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경찰과 대치 상태에서 이렇게 손만 위로 움직여요. 구호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촛불을 보세요. 촛불이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상황을 우리가 좀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청와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집회가 거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도 굉장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청와대 안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청계광장 촛불 집회의 분위기와 진행 상황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와대로의 이 가두 행진이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고 또 과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앞서 오후에는 검찰이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우성 고속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압수수색을 시도했었는데요. 검찰은 청와대가 국가기밀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검찰과 수사관 10여 명이 오늘 오후쯤에 청와대에 들어와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시설인 청와대 특성상 강제 집행을 하지 않기로 했고 또 자료 제출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조차도 거부한 겁니다. 검찰 쪽에서는 청와대가 협조를 하지 않아서 수사가 지장을 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또 핵심 자료는 주지 않고 엉뚱한 자료만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 압수수색 거부로 청와대는 사실상 검찰과 대치하게 된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새누리당 상임 고문단을 만나서 이 사태의 수습안 또 대안에 대해서 경청을 했습니다. 이 밖에 또 오늘 수석비서관 전원의 사표를 제출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홍혜영 기자를 연결했었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시민 9,000명, 또 광화문 사거리에 지금 집결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큰 충돌은 없다. 이것이 지금 현장 취재 기자의 전언입니다. 자, 정세영 기자,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죠? 뒤로 보이니까 좀 해산하는 분위기도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그림만 봐서는 시위 참가자들이 줄었다 안 줄었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핵심이 뭐냐면은 시위 참가자가 지금 얼마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경찰과 충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이 주말 밤에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네.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게 지금 집회 참가자들의 생각이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청와대나 정권에서 봐주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림을 보면요. 지금 경찰차가 빠져나가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도 시위자들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위 이미 정세영 기자가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시위는 뭐 과격 시위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 시위에 이만큼 저 정도의 인파가 모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강상구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게요. 저 지금 시위 장면을 저 역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시위를 통해서 국민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정확히 전달하는 법이 뭔지를 시민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그 의사를 제가 지금까지는 보면은 굉장히 그 의사를 잘 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예. 자,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장 화면을 보면 그 분노의 표출 이렇다기보다는 시위자들이 이 토요일에 모여서 뭔가를 청와대에 전달하고자 한다. 이렇게 우리가 왜 모였다. 이런 거를 전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저희 취재 기자나 여기 나온 기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고 앞으로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해서 어떤 식으로 이끌어질지를 국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 지금 시위대에서 경찰 방패를 뺏는다거나 예. 아까 그림 보여줬던 것처럼 깃발로 경찰을 때리는 모습도 예. 있었는데요. 경찰도 애초에 제일 걱정했던 것들이 일부 과격 시위자들이 폭력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수가 굉장히 적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이 시위대들도 이런 식의 폭력 집회는 절대 자기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다는 거를 알아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오늘 집회에 정의당만 촛불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 청와대를 비판하면서도 이 집회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동빈 기자, 이 두 야당은 장외로는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네, 오늘 촛불 집회에는 야 3당 중 유일하게 정의당만 참석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의원들은 조금 전 오후 5시 대통령 하야 촉구 시국 연설회를 한 뒤 이곳 청계광장까지 행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표창원, 박주민 등 일부 의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당 지도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윤관석 수석 대변인은 개별 의원들의 입장이 다르겠지만 당 차원에서의 참여는 현재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무조건적인 비판보다 수권 정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탄핵이나 하야를 직접 언급하면 무책임해 보인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두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진 개편 움직임에 내각도 교체하라며 압박했습니다. 당장 장외 집회와 거리를 두고 있지만 여론이 더 악화되고 집회 참가 인원이 늘어나면 민주당도 동참하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뭐 저희 취재 기자들의 속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저희의 바램과는 조금 다르게 현장에서도 몸싸움과 경찰과의 싸움, 또 시위대 선도에 있는 사람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이런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처럼 과거의 그런 폭력적인 시위는 아니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살수차가 등장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위가 지금 과열 양상으로 변화가 되면서 살수차가 등장을 했다. 이런 현장 기자의 리포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뭐 의사를 전달을 하고 또 폭력보다는 청와대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이 모임 자체가 조금은 과거의 충돌 양상으로 번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이 잡히면 카메라를 좀 잡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는 심각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현장에서 살수차가 동원이 되고 이미 펩사이신을 사용하겠다, 이런 경찰의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으니까 살수차를 지금 경찰이 불렀다,
이렇게 현장 취재 기자가 지금 전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위대 선두죠. 이 선두에 있는 시위대들이 이 경찰과 치열하게 몸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아무래도 시위대 입장에서는 살수차가 등장하면 더 흥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격 시위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역시 시위에선 일부 공멸한 사람들이 많이 문제가 일으키고 있는데요. 지금도 저희가 아까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일부 이제 그 공연한 사람들이 계속 경찰을 폭행하고 계속 북쪽 진입을 시도하다 보니까 경찰이 결국 살수차까지 불러왔는데 좀 더 확산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바람이 지금 여기까지 해서 지금 청와대의 국민의 생각, 또 본인들의 생각들을 전달하는 것까지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또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찰이 살수차를 동원했고 또 살수차가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시위대 앞쪽에 있는 시위대들의 과격 시위에 맞춰서 경찰이 살수차를 동원한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살수차를 직접 살수를 시작하게 된다면 또 상황이 급변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경찰 수명이 또 시위대에 끌려가기도 했다. 점점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좀 바뀌고 있다. 좀 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 살수차까지는 오늘은 등장하지 않겠지 이런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워낙 지금 민심이 성난 상태고 이 살수차가 등장을 하면은 시위대가 더 흥분을 할 수 있고 앞으로 과격 시위가 더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살수차는 등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 예상과 다르게 이 살수차가 등장했다는 이 현장 취재 기자 말이 나왔습니다. 자, 살수차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취재 기자가 살수차가 등장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화면에는 살수차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카메라맨들께서는 살수차가 보이면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살수차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 시위가 과격하게 번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급박하게 변화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지금 살수차가 동원됐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곳곳에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과격한 충돌이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장 취재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치부 배성규 부장 다시 나오셨는데요. 부장이 지금 현장에 살수차가 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네,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게 살수차. 예, 저 삼거리죠. 경복궁 앞에. 예, 저기 경복궁 살수차. 앞에 예. 저기 차벽 네네, 서 있는 게 거기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벽이 저지선이 무너지고 그리고 저 경복궁 바로 앞까지 그야말로 차벽으로 시위대를 막아야 할 상황이 오면 그때 살수차를 쓸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위대 바로 앞까지 살수차를 지금 대기시켜 놓고 지금 위협을 가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종대왕 앞까지 예비용, 예, 맞습니다. 예비용으로 경복궁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경복궁 앞에 살수차가 등장한 것이지 시위대 앞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살수차가 등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죠. 이게 지금 살수차를 시민들 앞에 가지고 나올 경우에는 정말로 이 시위에 참가자들이 이 감정이 과격해지면서 여기서 백남기 농민 얘기가 또 나올 거고 그러면 정말로 시위가 과격해질 수 있는데 지금 볼 때는 일반 시위 참가자들은 잘은 안 보이게 있고 어두우니까 근데 만일에 이 저지선이 뚫리면 그 다음번에는 정말 청와대가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로 간 길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앞에는 일단 예비용으로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저것도 너무 좀 빠르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저게 지금 이 화면에 잡히고 그러면 이게 또 실시간으로 시위자들 이 휴대폰으로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드디어 살수차 나왔다 싸워보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건 좀 안 보이게 치워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 살수차까지 동원된 거는 이제 경찰에서 어느 선에서 이거 지시를 내리게 되는 거죠? 진짜 이제 경비 지도부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살수차는 모든 시위에서 대비는 합니다. 그러면 작은 시위가 있어도 대비는 하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두주자들이 경찰에 대한 폭행을 이어가고 있고 자칫 잘못 이 바람이 불고 선동이 일어나면은 저 인간 저지선이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경복궁 앞에서는 시위대의 진격을 막겠다라는 예. 경찰의 어떤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예. 정말로 저 위에까지 시위대가 갈 가능성도 경찰은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시각 광화문 앞 광장의 현장 화면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아까보다는 좀 시위대에 사람들이 좀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검찰은 앞서 전해드린 안종범 수석 또 정호성 비서관 외에도 청와대와 문체부 고위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참고인 소환 조사도 이어갔습니다. 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용욱 기자,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을 추가로 벌였다고요? 네, 검찰은 압수수색 시도를 청와대가 거부하자 수색조차 못하게 한 것은 법 위반이라며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조금 전 7시경 청와대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검찰 압수수색은 지장을 받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검찰은 청와대로 찾아가 영장을 제시하자 청와대 측은 협조를 약속해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가 검찰 측 요구에 미치지 못하자 검찰 관계자는 안 수석과 정 비서관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서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측은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한 겁니다. 검찰은 앞서 일부 제출받은 자료는 별 의미가 없는 자료였다며 청와대는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오전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또 청와대 김한수,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 조인근 전 비서관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김한수 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경찰 수명이 시위대에 끌려가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위 상황을 보고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그 2008년에 광우병 사태 때 보면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청와대에 있으면서 시위대 그 성난 목소리 들린다고 하잖아요. 들으면서 얼마나 착잡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아마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이 모습을 아마 보고 있을 거고 그러면 야, 이 민심이 정말 내가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늘 보면 아직은 뭐 그 가시적인 조치가 아직 취해지지 않았는데 물론 사표는 냈습니다만 청와대 비서진이 그래서 앞으로 청와대가 그 대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인적 쇄신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더 빨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당연히 청와대를 넘어서서 내각에서도 인적 쇄신이 더 빠르게, 더 광범위하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동안에는 얘기가 그 청와대는 아무래도 책임 총리에 좀 더 무게를 두지. 아까도 얘기했죠. 거국 내각 조금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그냥 막연한 명망가 한두 명 데려와서 하는 책임 총리 갖고는 이 상황을 수습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완전히 정국 대응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시위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수석 비서관들을 갖다가 전체를 다 교체하거나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안보라든가 가장 중요한 경제 이런 쪽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남겨둬야 하는 물론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안보 그 수석이나 안보 실장까지 다 교체한다면 지금 뭐 북핵 상황에다가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갑니까? 여기서 대응하기가 힘들 거고요. 아무래도 지금 박 대통령도 지금 마음이 심란한 상태에서 그래도 이 안보 컨트롤 타워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고 경제 문제도 지금 그동안 해왔던 경제 그 수석들, 경제 사령탑들이 일단 잘했든 못했든 간에 지금 또 바뀌면 이 컨트롤 타워 바꾸는데 한 달 걸리면 그동안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마 국민들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용인해 주지 않을까 하는데 대신에 청와대의 대응 수위가 너무 느리거나 수위가 낮으면은 나중에 이 성남 민심이 그것마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상당히 사력 있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집회를 보면요, 이 청와대도 이번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낄 것 같은데 그럼 개편이 내일 당장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되면은
개편을 원래 내일 안 하려고 그랬던 건 내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원래 내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더 만들어 보자라고 폭을 늘리느라고 조금 늦출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아까 사실은 현장 상황이 궁금해서 이게 똑같은 화면을 보더라도 제가 가서 본 거하고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잠깐 방송 전에 가봤는데 딱 제가 사무실 문을 딱 나서자마자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광화문에 저 세종대왕까지 지금 진출이 된 상태면은 저기서 하는 저 소리가 사실은 청와대에도 아마 청와대 방 안에 있으면 안 들릴지 모르겠는데 청와대 딱 문 열고 나오면은 저 소리 다 들립니다. 이 들리는 소리를 아마 수석들이 오늘 다 출근해 있거든요. 그리고 퇴근 못 했을 겁니다. 지금 기자들도 퇴근 못 하고 있는데 수석들이 퇴근을 했겠습니까? 수석들 이 소리 듣고 있을 겁니다. 듣고 아마 판단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더 심각하게 하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 청와대 수석들을 교체하고 이렇게 했긴 합니다만 문고리 3인방을 내보내고 나서는 도대체 누가 보좌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그 부분도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스러운 얘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도 아마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고 주변에 다른 수석들이나 다른 비서관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청와대 운영이 비정상적이죠. 비정상적으로 3인방한테 몰려 있었고 3인방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통령을 만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3인방이 대통령의 기초적인 뭐 생활부터 연설문, 일정, 모든 정책 보고서를 다 3인방이 챙겨서 올리고 했기 때문에 만일 그거를 그 3인방이 사라진다 그러면 아마 이 접촉점이 없어지는 거니까 아마 대통령도 이 누구한테 보고를 받고 누구한테 보좌를 받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물론 다른 사람이 하겠지만 그래도 10수년을 같이 호흡을 맞춰왔던 사람이 사라져버린다. 가족이 한 명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도 집에 그 아내, 그다음에 부모님, 애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러면 거의 아마 안오이 상태에 빠질 거예요. 아마 박 대통령도 그런 그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도 3인방을 쫓아내는 거에 대해서 다 계속 그 주변에서 막아주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엔 워낙 파도가 커요. 3인방이 뭐 쓸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인방을 대체할 공식 라인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큰 청와대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3인방 없이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인방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눈이고 귀고 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로 큰 결심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 것이 이거를 더 이상 그 굉장히 불편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불편한 생활을 국민이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좀 불편해지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이 시위 현장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일부 시위대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정말 일부 시위대이고요. 대부분이 시위자들이 평화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시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게 참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시위가 뭐 연말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번 주 다음 주 내로 끝낼 수도 있는데 언제쯤 이 민심이 좀 안정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장 11월 12일에 민중총궐기가 예고돼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뭐 배성규 부장이나 강상욱 차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수습을 잘 못하게 된다면 11월 12일은 오늘과 같은 일부 시위자들의 폭력이 아니라 정말로 커다란 과격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촛불 집회, 광운병 촛불 집회에 버금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하고는 완전히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11월 1일부터 매일 촛불 집회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황 총리가 이 장관들 모아서 긴급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이 집회가 열리는데 일회성 집회가 아니라 연말까지 계속되는 그 항시성 집회로 바뀔 수가 있다.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관계 장관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에서 이 일반 목소리를 듣는 장관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심상치 않다는 건데 오늘 그게 이제 입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내일이나 모레 뭔가 청와대에서 가시적 조치가 안 나오면 바로 다음 주말 아니면 아예 주중에도 뭐가 있을 수도 있고 만약 다음 주말에 한 번 더 열린다 그러면 그 규모는 2배, 3배, 4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부장 배성규 부장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수석들의 교체, 또 3인방의 교체, 이 정도의 책임 총리 내각, 이 정도 하면 시위가 없고 민심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최소한의 조치고 최소한의 그거는 조치다. 일단 뭐 3인방과 관계되는 실장, 수석들 내보내는 건 최소한이고 근데 오늘도 청와대가 뭔가 판단 미스를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그 압수수색을 사실상 거부해버린 건데 이게 내일 또 오늘 이미 뭐 알려지고 있고 내일 또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면 청와대가 정신 여전히 못 차렸구나 이런 얘기 들리게 되면 당연히 또다시 민심의 불길을 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청와대가 내일이라도 당장 이 압수수색에도 협조하고 수사에도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책임 총리 하는데 좋은 말이지만 명망가 한두 명, 그냥 무색무취한 명망가 한 명 총리 시켜서 한다. 이걸로 해결될 거다. 오산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보다 더 뭔가 하여튼 국정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런 사람을 임명해야지 아마 이 불길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시위의 국면을 보면요, 참 어쩌면 좀 장기화 국면일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이 지금 화면의 중앙 부위에 보면은 그 경찰들하고 시위대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시위대들이 거의 앉다시피 지금 가만히 있는 반면 화면의 오른쪽, 그러니까 지금 신호등 너머로 보면은 좀 몸싸움들이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위대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저희가 좀 큰 화면으로 넓게 봤을 때는 좀 정적인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좀 방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그냥 앉아서 구호만 외치고 있지만은 바로 옆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시위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크게 보면은 굉장히 정적이고 굉장히 평화로운 시위예요. 근데 좀 자세히 보면은 일부는 그렇게 좀 밀고 당기는 그런 모습도 좀 목격되는 그 와중에 아까 흥미로운 장면은 그 충돌의 최전선에 있던 경찰 병력 일부는 또 교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경찰 병력 일부가 교대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아직은 경찰들이 지금 저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여유가 있다는 제일 큰 반증이거든요. 그 상황 보면은 오늘은 뭐 그렇게 충돌을 갖고 우리가 걱정할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청와대 얘기를 했지만 이 시위 참가자들이나 시민단체도 11월 10일 대규모 우리가 20만 명 모으겠다라고 예고한 상황에서 오늘 대규모 충돌이 있으면은 여기에 등 돌리는 여론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일단은 이 지금 상황에서는 일부 과격 시위자들의 충돌이 있을지 몰라도 아마 다음 주 상황까지는 좀 더 지켜보는 여론이 많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뭐 아마 시민들도 옛날에 이제 최근에 뭐 작년도 그렇고 과격 시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과잉 진압도 있었고 그러다가 또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과정을 보면서 시민들도 너무 과잉하게 시위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좀 성숙화된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배성규 부장, 강상구 차장, 또 사회부의 정세영 캡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주간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